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씨 가문을 꼽으라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전주 이씨를 이야기할 겁니다. 조선 500년 왕조를 이끈 로열 패밀리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이성계입니다. 그렇다면 전주 이씨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성계가 시조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그 윗대 어르신이 누구인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뿌리의 존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시간 여행은 태조 이성계보다 무려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탄생해 고려시대를 거쳐 마침내 한반도의 주인이 되기까지 한 가문의 집요하고도 흥미진진한 생존 스토리, 바로 전주 이씨 시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문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지에 대한 거대한 빌드업 과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자, 시계를 신라 시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전주 이씨의 시조, 그의 이름은 이한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신라 때 사공이라는 벼슬을 지냈습니다. 사공은 토목이나 건축을 담당하는 고위 관직인데 오늘날로 치면 국토교통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핵심적인 포지션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이한의 부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신라 김씨, 즉 신라 태종무열왕의 10세 손인 김은희의 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주 이씨는 시작부터 이미 신라 왕실과 혼맥으로 연결된 당대의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 가문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재벌가들이 항상 평화롭던가요? 아니죠. 권력 다툼과 견제가 난무합니다. 전주 이씨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조 이한 이후 가문은 전주 지역의 유력한 호족으로 자리 잡았지만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드라마틱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인 목조 이한사 때의 일입니다. 전주에서 잘 나가던 이한사는 당시 전주를 다스리던 산성별강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지방 유지와 새로 부임한 낙하산 관료가 기싸움을 벌인 건데 그 수위가 꽤 높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한사는 가솔 170여 가구를 이끌고 강원도 삼척을 거쳐 한경도 쪽으로, 즉 북쪽으로 대이동을 감행합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거대 기업 본사가 정부 규제나 지역 텃세를 피해서 규제가 덜한 해외 경제 특구로 본사를 몽땅 옮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과감한 본사 이전 전략은 훗날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북방의 거친 환경에서 여진족과 부대끼며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게 되거든요. 이 군사력이 바로 훗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미천, 즉 시드머니가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한사였다면 편안한 고향 전주를 버리고 척박한 북쪽으로 떠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전주 이씨 가문은 북쪽에서 힘을 키운 뒤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 때에 이르러 고려 공민왕과 손을 잡고 쌍성 총관부를 되찾으며 화려하게 중앙무대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등장하죠. 하지만 이성계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뿌리를 성역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6대조까지를 왕으로 추존합니다. 그리고 시조 이한의 묘역이 있는 전주를 풍패지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고향, 풍패에 빗댄 말로 제왕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전주가 조선시대 내내 특별 대우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주 경기전, 조경당 같은 유적들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등기 권리증 같은 존재였던 셈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조선 왕실은 시조 이한을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성리학적 명분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 초기 왕권은 생각보다 불안정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였기에 내가 뭔데 왕을 해? 라는 반발 심리가 있었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서 깊은 가문이라는 브랜딩입니다. 우리 집안은 갑자기 튀어나온 졸부가 아니라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뼈대 있는 명문가라고 외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조선 왕실에게 이안이라는 시조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는 최고의 보증수표였습니다. 용비어 청가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여기서 뿌리가 바로 시조 이안부터 이어져 온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세종대왕은 이 노래를 통해 우리 왕조는 뿌리가 아주 튼튼하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온 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고종 황제 때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시조 이안의 묘소인 조경단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다시 한번 시조를 소환하여 가문의 결속력과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 했던 것이죠. 역사는 이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근본을 찾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주 이씨의 시조 이안과 그 가문이 끈질긴 생존기 그리고 조선 왕실이 시조를 통해 얻고자 했던 정통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주 이씨 시조 이안은 신라의 고위 관료이자 왕실과 통혼한 유력자였다. 둘째, 그 후손들은 위기의 순간 과감한 이동을 통해 훗날의 군사적 기반을 닦았다. 셋째, 조선 왕실은 시조를 성역화함으로써 건국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고도의 헤리티지 마케팅을 펼쳤다. 결국 역사는 누가 이겼느냐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누가 자신의 뿌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조선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과 유적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번 명절에는 족보를 한번 펼쳐보거나 부모님께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역사는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집안 이야기 속에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타임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